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전동식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제 뒤쪽에 가서 발을 앞으로 차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샤인백 트림부터 적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재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죠. 기본적인 적재 공간 자체도 뭐 640리터를 조금 넘는 기본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열이 접은 상태에서는 그만큼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2열까지 모두 접은 상태에서는 1800리터 이상 되는 굉장히 넓은 광활한 이러한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은 이제 2열은 펴져 있고 3열은 이제 접혀 있는 상태인데요. 3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일단은 플로어를 열고 지금 보시는 이 끈을 당기게 되면은 3열이 이렇게 솟아올라서 설치가 됩니다. 지금 요 칸막이가 있는데 요 칸막이는 이따가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열을 펼 수가 있고요. 또 접을 때는 이 칸막이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레버를 잡아당기면 시트가 접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시트를 세운 상태에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가볍게 당기면 평평하게 이렇게 수납이 되는 형태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쪽 모두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1열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PV, 7인승 MPV 모델답게 상당히 좀 여유롭고 그리고 수납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지금 이제 한번 앉아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전면부의 시야입니다. 정말 이 윈드그래스가 워낙 조금 넓다 보니까 전면부가 너무 탁 트인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전방 시야뿐만 아니라 이 측면부 시야, 그러니까 A필러의 안쪽에 있는 이 부분, 이 글라스 부분까지 아주 넓은 형태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벨트 라인도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는 이런 글래스이기 때문에 흡사 그냥 유리공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쪽 앞쪽에 전방의 이 위쪽 시야도 정말 넓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정말 좀 편안하게,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 시야를 확인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 스티어링 휠 앞쪽이 아니라 이제 가운데, 대시보드 가운데 중앙에 이제 계기판이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크기의 이런 계기판이고요. 다양한 정보를 이제 큰 폰트로 이제 시원시원하게 좀 화면에 좀 보여주기 때문에 또 답답함 없이 시선을 조금만 이제 전방을 보고 있다가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만 내려도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특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이 왼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이제 계기판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꿀 수 있는 형태로는 이제 퍼스널, 주행, 다이얼, 최소 모두 이게 4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바꾸게 되면, 주행 모드로 바꾸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정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다이얼 부분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트립 정보, 이런 것들, 그리고 속도, RPM 게이지 같은 것들이 좌우에 바 형태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로 좀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요즘에는 사실 이런 차들이 많이 없죠. 상단에 기어 노브가 있는 이러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 앞쪽에 기어 노브가 있는데요. 워낙 그 크기가 작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일반적인 기어 노브로 작동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좀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스티어링 휠에 바로 이제 앞쪽에 있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바로 손을 옮겨서 이제 작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편리한 점을 운전할 때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에 기능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 단촐하게 그냥 음악,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국산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차량 메뉴를 설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메뉴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는 C4 스페이스 투어러 같은 경우에 좀 넓은 이 수납 공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가운데 있는 이 수납 공간인데요. 슬라이딩 되는 이 문을 열어보면은 안쪽에도 굉장히 깊숙한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짐 같은 거는 뭐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독특한 이유는 이 넓은 공간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 보면은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올리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 같은 것을 싣고 뭐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게 되겠고, 또 분리하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로 사실 좀 지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팔걸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로 좀 지나가기는 어렵지만 이 안쪽을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적재함을 이제 제거를 해서 운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좀 독특한 기능이죠.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수납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글로우박스 같은 경우에도요, 워낙 지금 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짐을 한번 실어 봤었는데 한참을 이 안쪽까지 채워서 넣어도 이 문이 걸리지 않고 차에 닫혔거든요. 이렇게 넉넉한 글러브 공간, 글로우박스 공간도 있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내려서 이제 앞쪽에도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짐을 둘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딱히 지금 마땅히 좀 거치할 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좀 꽂아서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작은 수납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220V 이 콘센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구 크기가 그 유럽 사양, 유럽 기준의 그 콘센트이기 때문에 배 그 변환 잭 같은 것을 따로 좀 꽂으셔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2열 공간입니다. 2열 공간도 뭐 7인승 MPV답게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2열 시트는 모두 이제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앞뒤로 좀 움직여서 공간을 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도어 쪽에 보면은 이렇게 햇빛 가림막이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독특하게 테이블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테이블인데요. 뭐 무거운 사실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거나 아니면 운행 중에 좀 테이블을 쓰기는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좀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정차해서 쉬고 있을 때 음식 같은 것을 올려놓고 드실 수 있는 작은 이렇게 테이블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밴드도 있어서 물건 같은 것을 이제 고정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좌우에 지금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슬라이딩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뒤로 움직여 보면은 지금이 가장 넓게 해놓은 상태이고, 뒤쪽 공간은 이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당겨 보면은 최대한 지금 앞으로 당긴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무릎 공간이 한 뼘 정도, 이 앞쪽 공간이 한 뼘 정도 남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제가 키가 170인데요. 그러니까 3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요 정도까지 슬라이딩해서 쓰신다면 3열도 사람이 앉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무릎 앞쪽 공간이 주먹이 하나 정도가 남는 공간까지 좀 줄어듭니다. 조금 좁게 사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3열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시트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이제 송풍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온도, 바람의 풍량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이 송풍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요, 굉장히 넓은 크기의 이제 파노라믹 선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앞쪽에 있는 1열 위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려서 이 칸막이가 열리는 정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열까지 개방감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에는 모두 이제 아이소픽스가 적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픽스 마크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3개의 유아용 시트를 장착을 하고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동이 가족이라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죠.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이 레버, 앞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래쪽에 시트가 올라오는 형태로 접히고요. 그래서 쭉 밀어서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제 3열 시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겠죠.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한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여기 밟고 이제 3열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3열 시트를 모두 다 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MPV 7인승 MPV 차량이다 보니까 이 소화기를 항상 배치해 놓는 게 규정이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지금 시트를 좀 앞쪽으로 당겨온 2열 시트를 앞쪽으로 당겨 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진입을 해서 앉게 되면 자, 무릎 공간이 거의 지금 남지가 않습니다. 지금 앞쪽과 거의 좀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키가 지금 제가 170인데도 한 요정도 공간이 남는 걸 보면은 사실 더 키가 크신 분들에게는 조금 좁은 공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네요. 아까 지금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2열 시트와 이 앞쪽에 공간이 조금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2열 시트 뒤쪽에 있는 이 판넬을 조금 내려서 펴게 되면은 완전히 플랫하게 정리가 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용성이 좋은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도 3열에도 수납 공간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오른쪽에도 컵홀더라든지 작은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3열 공간 같은 경우에 쓰임새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시트를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긴다면 성인 2명이 앉아 가기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3열 시트에 성인이 앉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앉아서 좀 이동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트를 접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볍게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이 시트의 용도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주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좀 수면 공간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열기 위해서는 2열 시트를 최대한 좀 뒤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레버를 이제 당기게 되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따로 나오거든요. 이런 점도 이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왼쪽 뿐만 아니라 저쪽 오른쪽 끝에도 같은 공간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최대한 이 공간을 활용하는데도 좀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트랙 C4 스페이스 투어러의 주행 성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조금 차이가 있죠. 워낙 이 차 안이 조금 넓다 보니까 조금 더 화각이 좀 넓어진 듯한 그러한 모습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전에 다른 영상들과 좀 비교해 봐서요. 진짜 실제로도 이 차 안에 앉아 있으면 정말 이 넓은 공간 안에 저만 이렇게 덩그라니 앉아 있는 이러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전면부 윈드실드가 굉장히 좀 넓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이 좌우 실내를 볼 때 이 위쪽 시야가 있잖아요. 위쪽 시야가 그냥 하늘을 보는 시야로 딱 나옵니다. 뭐 차량의 루프가 이제 루프 끝이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하늘 위쪽까지 아주 높은 이 시야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주행도 할 수 있고요. 차량이 크긴 하지만 이렇게 쿼터 클래스도 아주 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상당히 좀 적습니다. 벨트 라인도 낮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많이 있고요. 사이드미러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워낙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좀 넓은 이 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차의 앞쪽 오버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짧은 형태로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운전에 조금 미숙한 분들이라도 이게 차의 끝까지 아주 끝까지 잘 보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5L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여기에 아이신제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요. 최고 출력은 131마력, 최대 토크는 30.6의 성능을 발휘하는 이 디젤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비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좀 준수한 편이고요. 14를 조금 넘는 수치의 이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차량의 크기를 좀 감안을 해도 뭐 굉장히 좀 준수한 연비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C4 스페이스 투어러의 가장 큰 용도는 이제 많은 인원들이 좀 이동을 하거나 또 짐을 또 많이 싣고 이동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최고 출력 같은 부분의 의미는 조금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토크 그리고 뭐 저속에서 이제 가속 성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답답하지 않은 주행을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실내 주행에서 이 엔진 뭐 변속기의 세팅이라든지 엔진의 세팅 자체가 굉장히 뭐 예리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가속을 하면서 조금 강한 토크감을 한 템포 늦게 이제 발동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내에서 막히는 도로에서도 조금만 이제 가속 페달에 힘을 실어도 다소 조금 한 템포 살짝 늦긴 하지만 뭐 그 이후에는 여유롭게 이제 디젤 엔진의 토크를 발휘하면서 주행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021년형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뭐 주행안전 장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좀 개선이 됐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됩니다. 앞차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 속도를 맞추는 기능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뭐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국산 차들의 이 차선 유지 기능은 정말 정교하죠. 가운데를 정말 잘 유지해서 나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세련되지 못한 부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선에 끝까지 살짝 걸쳤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종종 보이긴 하는데요. 뭐 그런 모습들이 예전처럼 이제 갈짓자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는 아니고요. 살짝 이제 밟을 때마다 중앙으로 다시 이동하는 그러한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긴급제동 브레이크라든지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15가지나 되는 이 주행안전 기능들이 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가족의 안전을 조금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C4 스페이스 투어러 이 차량의 좀 안전 기능들이 많이 대폭 개선이 된 것이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요즘 그 차박 열풍이죠. 최근에 시승하는 뭐 SUV들만 보더라도 광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차박 안 나오는 차량이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트로행 C4 스페이스 투어러는 정말 유리한 차량이죠. 완전히 이제 2열과 3열을 플랫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매트를 깔지 않아도 이 머리 부분 끝까지 이제 완전히 플랫하게 좀 접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완전히 플랫하게 폈을 때 뭐 성인 2명 같은 경우에도 아주 여유롭게 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탔던 차 중에 그나마 성인 2명이 조금 비교적 여유있게 누울 수 있었던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누울 수 있었던 차량이 바로 티볼리 에어였는데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역시나 이렇게 큰 MP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박에는 정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2열과 3열 시트가 완전하게 이제 플랫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스페이스 투어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차박에 정말 나름 최적화된, 의도치는 않았지만 나름은 상당히 좀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아쉬운 점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승차감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태우는 MPV 차량이나 만큼 뭐 이렇게 세단만큼의 승차감을 사실 기대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시승을 했던 뭐 푸조 시트로행의 차량들은 굉장히 좀 유럽 사양에 맞게 좀 탄탄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이 뭐 시트로행 C4 스페이스 투어러가 뭐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소 조금 이 차량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좌우 롤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운전석에서는 좀 비교적 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 2열과 3열의 승차감이, 특히나 이제 요철을 지날 때의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충격이 조금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또 유럽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잔진동들 있죠. 뭐 노면에 뭐 거친 노면 같은 것을 지날 때 이러한 잔진동 같은 것은 비교적 깔끔하게 걸러주는 반면에, 좀 우리나라의 국내 도로의 이 요철 같은 경우,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넘을 때는 조금 충격을 좀 크게 전해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C4 스페이스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후륜 쪽에는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승차감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 좀 거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사실 지금 이제 한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엔진음이 좀 거칠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침에 처음 이제 집을 나서면서 이제 그 엔진 음색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진이 충분히 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가르릉 하는 다소 조금 높은, 귀에 조금 거슬리는 엔진 음리 조금 실내로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는데, 뭐 주행을 하면서는 이제 충분히 좀 개선되는 모습도 보여졌고요. 차원 자체가 뭐 최근 시승했던 뭐 비교를 해보자면 카니발처럼 그렇게 아주 차음이 잘 돼 있는 이런 MPV 모델은 아닙니다. 이 디젤 엔진 특유의 그 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억제한 부분도 뭐 장단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출시된 C4 스페이스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샤인 트림
트림, 그다음에 샤인 팩 트림,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트림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죽 시트냐, 가죽과 이제 패브릭이 혼합된 시트냐라는 차이가 있고요. 뭐 일렬 시트가 이제 전동으로 작동이 되느냐, 뭐 수동이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샤인 트림이 4,200만 원대, 그다음에 샤인 팩 트림이 4,500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7인승 수입 MPV로서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넓은 이 적재 공간과 뭐 시트의 활용성, 거기다가 이 뛰어난 개방감, 이런 것들이 차량을 보실 때 중요한 구매 포인트라면 이 시트로행의 C4 스페이스 투어러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너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